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낮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여력이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반박에 부딪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이재명은 네, 선대위 출범식을 어제 마쳤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맨 처음 던진 화두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개발이익 완전 환수제, 분양원가 공개제 등을 강력히 추진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당과 원내 지도부에 다시 요청을 했는데요. 앞서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이라는 액수도 밝혔죠. 국가 부채 비율이 낮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전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또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계부채 비율은 높아졌지만 국가 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이런 비정상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가계를 보듬고 네, 이 후보 연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문제는 최대 25조에 달하는 재원입니다. 정부는 현실론으로 맞섰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250에서 300만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죠. 왜냐하면 금년 예산은 이제 한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나는 거고요. 예.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빤하거든요. 빤해요. 막 여기저기서 무슨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집으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새로 추경을 편성한다면 모르겠지만 올해 추경을 또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당에서는 이미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재정당국과의 논의 또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고차 방정식이라면서 또 주요 쟁점은 남은 세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 빚을 내서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와 송영길 대표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초과세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 결론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 정도 더 이상 거칠 예정입니다. 네, 하지만 이 세금 10조가 늘어난 만큼 지방교부금 같은 써야 할 곳도 늘어나죠. 이 때문에 이 후보가 오늘 국가부채 비율이 낮다고 강조를 하면서 빚을 내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걸 텐데요. 선대위 체제에 돌입한 당 그리고 정부가 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요. 미래 권력인 이재명 후보와 현재 권력인 문재인 정부의 기싸움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왔는데요. 이 후보는 어제 출범식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7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가 모두 자기의 몫이라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이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명 캠프 출신으로 이 공동선대위원장에 합류한 변재일 의원도요. 성장을 통한 기회의 확충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현재 국민 여론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여망이 더 크다면서 우리가 하려는 것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파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출범식에서의 이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정권 유지보다 월등히 높다는 여론조사 지표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민의 50%가 넘는 국민들께서 아직 누구를 지지할지 정하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여론조사 지표입니다. 첫 번째 지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표에서 우리는 변화를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네, 이 후보는 오늘 이 박용진 의원의 연설이 이번 경선 과정에서 최고였다 이렇게 축켜 세우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오늘 선대위에서는 이 후보의 면전에서 쓴소리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좌장이었죠. 서른 의원입니다. 그나마 제일 나은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이걸 선택의 기준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상황인데, 근데 저는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 그만그만 약점이 있고 그만그만 장점이 있는데, 네, 이 설 의원은 대통령의 덕목 첫 번째는 진실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요. 겸손함과 솔직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합니다 이재명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추진력, 이 진실한 대통령 다음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설 의원은 경선 국면에서 이 후보의 구속까지 언급을 했었죠.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하면서 이 원팀 용광로 선대위의 상징이 됐는데, 앞으로 2주 동안은 남미로 출장을 간다고 합니다. 이 화학적 결합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인데요. 선대위 내에 있는 이 다양한 스펙트럼이 시너지를 낼지 혹은 파열음을 낼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고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로 돌아가면요. 예산국회에서 만약에 논의가 본격화가 되면 야당과의 협의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요. 저는 이 사람들은 제가 경제학 개론도 제대로 공부 안 했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그 수준을 넘어가지고 저는 개미와 배짱이도 안 읽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재명 후보가 배짱이라는 것에서 알리겠습니다. 네, 야권 대선 후보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저는 늘 변함없는 입장이, 실제 그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좀 두툼하게 손실 그 보상의 개념으로 좀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4.25 총선에 맞춰 전국민 재난지원금 14조 3천억을 풀어 사기 총선을 시도하더니 이번에 또 자유당식 고무신 선거를 획책하고 있다. 네, 여기에 이 유승민 전 의원은 표퓰리즘이자 매표 행위다라고 했고요. 원희룡 전 지사는 목돈을 푼돈으로 만드는 데 재주가 있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와 불꽃 튀는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이죠. 이런 논쟁을 노린 걸까요? 야권에서는 대장동 이슈를 덮기 위해서 일부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은 아무 공약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고까지 했었죠. 이재명 캠프 출신의 민형배 의원은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대장동 이슈를 덮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이슈를 왜 덮습니까? 저는 이 대목도 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장동 이슈를 덮을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당당하고 떳떳하기 때문에 이게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이재명의 가치를 저는 재발견하게 될 거라고 봐요. 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은혜 의원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임대 아파트는 안 짓겠다고 말한 영상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임대 아파트 지역 운영하고 이런 건 안 하려고, 그건 손해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적자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의회가 돈도 안 할 테고 안 할 거니까 돈이 나오면 그걸 예를 들면 예산으로 돈을 잡아가지고 예산으로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공사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라고 이름을 붙인 게 본시까지 개발사업에 쓰려고 그런 겁니다. 그 돈을. 네, 이 김 의원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이 후보가 약자 편이라는 환상을 깨게 해주는 진심 고백이다 비판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 임대주택 비율이 낮다 이런 비판 국감 때도 나왔었죠. 임대아파트 부분을 확실하게 최대 25%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다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사님께서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서 이거라도 얼마냐?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주고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서 이거라도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주자로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기본 주택을 공약으로 내세운 사람이 사실은 서민의 주거 안정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는 걸 보여준다.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요, 이 후보에 대한 엄호에 나섰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는 달리 이 후보에게는 배임 혐의 적용이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사익 추구가 개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게 판례라고 한 겁니다. 이 후보의 배임죄 적용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송영일 대표가 거들고 나섰습니다. 캐나다 하베스트 유저는 물이 98%이고 기름이 2%밖에 안 되는 이 우물을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4조 5천억을 투입해서 샀던 이 사업입니다. 2009년도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 이 주도를 했던 석용사 사장 강영원이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물을 4조 5천억의 국비를 낭비해서 유전이라고 샀던 이런 황당한 이 정권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하물며 5,503억이라는 확정 이익을 확보해서 대장동 개발하는 사업을 배임으로. 네, 이명박 정부 때 이를 끌어왔죠. 대장동 의혹은 이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의 뇌관이다 주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인데요. 검, 언, 정, 경 카르텔이자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지만 이 후보와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축은행 돈에 대한 그 행방을 대금 중수부가 제대로 파헤치지도 않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 거기에 당시 수사 책임자가 중수 과장을 하던 윤석열 후보였다는 것이고요. 부친 집을 매수해준 그런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박영수 특검이나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윤석열의 뇌관이다. 네, 대장동 의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이 굵직한 이슈들이 여야 주자들의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체제에 본격 돌입한 이재명 후보는 이 정책 논쟁에서 이슈를 선점하려는 듯한데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 모레 결정이 되면 불꽃이 더 튈 듯합니다. 관련 소식 다정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대 김부겸 재난지원금 충돌, 임대주택 안 한다 녹취 공개한 국민의힘.